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은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즉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 미성년자이고, 갑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미성년자죠. 그리고 미성년자의 상대방, 이제 을이 있어요. 제한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A가 있다라고 하죠. 자, 제한능력자가 매매계약을 했다, 이런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유효라는 거죠. 미성년자. 그리고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A는 이제 법정 대리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유효이지만은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 효과는요, 우리가 뒤에서 또 취소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다룹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때 무효는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을 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취소권은 미성년자 측에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취소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추인이죠. 있는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죠. 유효인 상태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 추인을 하게 되면 뒤에서 보겠지만 확정적으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은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겠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이렇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확정적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취소도 않고 추인도 하지 않은 상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은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유동적인 유효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유동적인 유효 상태를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인이나 취소는 미성년자 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취소를 한다든지 추인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성년자 측에 의해서 취소 또는 추인되는데 언제까지 취소 추인하면 되느냐 해서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죠. 자, 미성년자가 판 X 물건을 10억으로 샀을 경우에요,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돈 주고 이제 물건 가져오면 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얼른 다른 집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취소 추인을 미성년자 측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은 미성년자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겠죠. 즉, 상대방이요, 상대방. 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쪽에 강한 권리를 보호해주면은, 취소권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권리죠. 한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보호해주면은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호가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요, 일단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또 법률행위를 할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취소권 같은 경우 형성권이 되어 있는데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뒤에서 소멸시효할 때 잠깐 봅니다. 제척 기간은 10년이지만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3년으로 좀 줄여놓기는 했습니다. 줄여놓긴 했지만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정 추인 제도, 우리가 취소 파트에서 하게 되는데 법정 추인 제도도요, 법정 추인 사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지위를 위해서 특별히 상대방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거죠. 즉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측에는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또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 상대방 보호 제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51페이지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의 이제 상대방 보호 제도. 제한 능력자를 강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에서는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 불안한 지위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전한 지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요, 여러분 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이런 것들을 인정함으로써요 불안정한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은요, 나머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중요 내용들을 이 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표만 잘 이해하시면은 안의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제도로서 최고권. 과거에는 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법 규정에 약간 바꿔가지고 최고라는 말보다 확답 촉구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확답 촉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최고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최고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이렇게 취소나 추인할 때까지, 언제까지 3년 동안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야, 추인할래, 취소할래, 좀 빨리 좀 결정해 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빨리 좀. 그래야 취소가 되든 추이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확정이 되면은 계약이 확정이 됐구나 해서 이 사람한테 뭐 10억 주고 물건을 사든지 취소가 확정이 되면 얼른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이 됨으로써 불안한 지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답 촉구권, 최고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행사 요건은요. 자,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 측에게 묻는 거죠. 제한 능력자 측에 빨리 좀 결정해 달라고 묻는 겁니다. 자, 권리행사 요건으로는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해서요. 여러 개의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확답 촉구를 하는지를 특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확답 촉구를 한다는 거죠. 자, 확답 촉구를 하게 되면은 아직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를 할 것인지 추인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겠죠. 확답 촉구하면 바로 대답해야 된다. 이러면 또 미성년자 측이 힘들게 되는 거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의 확답 촉구, 즉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이제 확답을 촉구합니다. 자, 밑에 상대방의 선의하기 불문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하여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합니다. 자, 그때 그 상대방이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확답 촉구를 할 때요. 자, 확답 촉구는 취소할래, 추인할래를 묻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취소와 추인을 다룰 텐데요. 취소는요, 취소권자만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자만이. 그런데 추인은 취소권자가 무조건 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그 취소원이 종료되어야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없었던 곳으로 하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단독으로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 법정 대리인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미성년자는 취소는 없었던 곳을 하는 취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추인은 단독으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추인을 하고 싶으면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은요. 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자가 된 이후에는 그 성년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당연히 추인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소권자의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되면 이제 추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취소권자는 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취소권자를 우리는 추인권자라고 합니다. 추인권자. 이제는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년이 됐으니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알 수 있죠. 취소권자가 당연히 추인권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면은. 그러나 추인권자는 어떻습니까? 성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지만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권자는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취소권자는 추인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밑에 있죠. 제한 능력자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못하기 때문에 추인 여부의 확답 촉구에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된 이유라면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습니다. 성년자가 됐으면 법정 대리는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한 능력자에게 확답 촉구를 하면 됩니다. 취소 추인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요. 제한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면 여전히 미성년자의 상태라면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와 추인을 모두 할 수 있는 자가 법정 대리 되는 거죠. 법정 대리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대리에 대해서만 확답 촉구를 해야 됩니다. 추인할래 취소할래 물어보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한 자를 상대방으로 확답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잘 기억하시고요. 상대방 제한 능력 상태에 있었을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능력자가 됐으면 그 능력자에게 확답 촉구를 한다는 거죠. 자, 효과를 보죠. 확답 촉구의 효과예요. 오른쪽 보시면. 자, 여기 확답 촉구에 있어서요. 그 한 달의 유예 기간 안에 확답을 했습니다. 확답. 근데 이 확답은요. 한 달의 유예 기간 안에 발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신주의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 확답, 취소나 추인을 한 달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측에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한 달 전에 발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달해야 한 달 안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달 안에 발신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확답을 하게 되면요.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확답대로. 자, 확답대로라는 것은 이때 확답을 할 때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될 것이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확답을 하면 당연히 이제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요, 최고권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최고를 했을 때 효력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고의 효력은요, 우리 민법이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답 촉구나 최고를 했을 때는. 그래서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요, 몇 가지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모든 것을 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미성년자 측에서의 확답은 발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확답하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아무런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없으면 어떤 무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유예기간을 정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확답이 없으면 확답 촉구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확답을 없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그 법률의 규정은요. 자, 보죠. 자,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맨 위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확답이 없으면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 법률의 규정은요. 법률의 규정은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누구에게 확답 촉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 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그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였던 본인, 그 갑에게 확답 촉구를 하는데, 이 갑에게 확답 촉구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다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냅두자. 항상 확답 촉구가 있었을 때, 확답이 없었을 때는 우리 법률의 규정은요. 우리 민법의 법률 규정은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냅두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효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 상태로 그대로 두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추인으로 간주한다. 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이제 확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의 유효기간에 최고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확답대로 확정이 될 것이고 또는 확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죠. 무효로 확정이 되든 유효로 확정이 되든 아무튼 확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요. 밑에 만약에 제한 능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요. 제한 능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겠죠. 법정 대리인만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추인한 것으로. 일단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법정 대리인이 두 번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법정 대리인이요. 친권자일 때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요. 어떤 제한 없습니다. 취소나 추인을 할 때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의 법정 대리인일 때 부모님이 취소나 추인을 할 때는요.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누구의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따라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 아무런 확답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두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추인 간주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러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도 있죠. 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요. 다시 둘로 또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었을 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는 영업 허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 없을 경우에는요. 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 또는 추인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추인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추인도 하지 않고 취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특별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요. 특별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을 때요. 즉 특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특별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후견 감독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죠. 자, 연락이 안 되면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도 하지 못하고 취소도 하지 못합니다. 즉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고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후견인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하고 싶으면 추인할 수 있고 아니면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도 아무 확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지만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에 있어서 후견 감독인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동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은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고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은 미성년자에게 손해는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취소로 간주합니다.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확답이 없었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법률의 규정은 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확답이 없을 때. 단 딱 하나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특별 절차를 거쳐서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런 확답이 없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취소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시험 보는 과정에서 만약에 친권자가 법정 대리로 등장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특별 절차로 필요로 하는 것은요. 우리 법에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경우에만 아무런 확답이 없었을 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 단독으로 취소 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추인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성년자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인 간주되고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취소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확답이 없으면 추인 간주되고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 단독으로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다면 확답이 없을 때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요거 딱 하나니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만 취소로 간주되고 나머지는 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확정이 되고 확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결국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관, 이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래 특별한 법률의 규정은요.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답 촉구를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봅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효냐 무효냐를 보고 그 상태로 확정을 시키겠다. 확답이 없으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답 촉구권의 효력은요. 이 확답 촉구권은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확답이 없었을 때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이 확답대로 효과는요. 확답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따라서 그 확답, 취소나 추인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확답이 없으면 결국 확답 촉구권, 최고권에 의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최고권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최고 자체는요. 이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법률행위, 인문강의 시간에도 법률행위를 하였지만은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으면 이것을 법률행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확답을요, 취소나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 결국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나 추인은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효과는 아무런 확답이 없었을 때는 결국 최고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최고권의 효력은 법에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지 최고권 자체에 의한 효력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확답 촉구권 이것은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아니지만요. 확답 촉구, 즉 추인할래 취소할래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은 직접 권리를 변동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의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답 촉구는 이런 것들을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는 아니지만은 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이런 준법률행위 중에서도요.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의혹을 이제 뭐 할래? 라고 통지하는 거죠. 뭐 할래? 추인할래? 취소할래? 해서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권이요.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로서의 의사의 통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답 촉구권, 최고권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확답 촉구 최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달은 여전히 불안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요. 얼른 집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된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새로운 집을 사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여전히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요. 그 한 달간의 불안한 지위도 없애주기 위해서요. 또 우리 법에서는 계약에 있어서는 철회권을 인정을 합니다. 철회권. 계약.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착답 촉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결정도 취소 추인도 미성년자 측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럴 때 상대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철회권이에요. 자,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없었던 것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추인이나 취소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 너 미성년자였어?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면은요,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달간의 기다릴 필요도 없이요, 을은 다른 집을 얼른 사면 되겠죠. 따라서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계약에 있어서 철회권을 인정해 주고요. 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절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하겠다는 건 동일하지만은 이것은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철회나 거절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나 단독행위에서는 거절권, 그 다음에 계약에서는 철회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겠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거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도 어떤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리면 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겠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양 당사자의 두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철회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계약이 이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가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을이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말은 존재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이제 거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표현만 좀 틀린 것이죠. 단독행위에서는 거절, 그 다음에 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든지요, 다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회나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철회권을 먼저 보죠. 계약에 있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거절권도 마찬가지고 둘 다 철회나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를 만드는 거죠. 없었던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를 만들어요. 자, 확정적 무효하고요, 확정적 유효는 양립할 수가 없죠. 어떤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일 수도 있고 확정적 무효일 수는 없죠. 따라서 철회나 거절을 하려면은요, 이것은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겠죠. 추인 전까지만. 추인 전에만. 만약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도 확정됐으니까 고가 되는 거죠. 또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철회를 할 수가 없고요.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그래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이제 철회나 거절을 통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선의하기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철회나 거절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 철회나 거절은요,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자,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취소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은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철회나 거절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정적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나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답 촉구는 좀 달랐죠. 확답 촉구는 추인할래, 취소할래 묻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도 할 수 있는 자에게 확답 촉구를 해야 되지만은 철회나 거절은 무능력자에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철회나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요.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추인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만약에 이 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는 건 악이죠. 자,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계약을 한 사람이 너 미성년자이니까 철회하겠다. 이것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 즉 제한 능력자를 알면서 계약을 한 사람이 너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철회하겠다. 이것은 모순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철회권은요, 악의자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선의자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의자만. 그런데 거절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거절하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거절은 가능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거절권에 있어서는 악의자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선의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당연히 행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확답 촉구권은 어떠하냐? 선의자는 당연히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있겠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그러면 악의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자도 최고는 할 수 있느냐? 최고는요, 추인할래 취소할 때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 계약을 한 사람이 너 미성년자니까 철회하겠다. 이건 안 되지만은 너 철회할래 취소할래 추인할래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악의자도 확답 촉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히 철회권은 악의자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자는 행사할 수 없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요. 앞으로 가서요. 자, 보면은 5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이제 법 규정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해석해 놓은 것이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5조 보시면은 확답 촉구권 15조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판례들이요. 그렇게 없습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법 규정만 잘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요. 자, 능력자가 됐으면은 미성년자, 그 능력자죠. 미성년자였던 그 능력자. 이 능력자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어요. 자,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발신주의라는 거죠.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확답을 하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항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는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하여 그 확답 촉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고 이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이것도 발신주의죠.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 대리인이 확답이 없어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으로서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봐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며 발신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우에만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요 간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 보시면은요, 확답 촉구권 우리가 앞에서 했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것은 확답 촉구를 한 자의 의사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확답 촉구의 효과는 확답 촉구를 한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라는 거죠.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행위는 아니고 다만 의사적 요소는 가지고 있으니까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요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하고 1개월 유효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악의의 상대방, 악의자, 을도 확답 촉구할 수 있다. 자, 라는 거죠. 자,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능력자가 됐을 경우에는 갑에게, 아직도 제한 능력자인 상태면은 법정 대리인에게.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최고의 효과, 확답 촉구의 효과가 되겠죠. 확답 촉구의 효과는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확답이 없는 경우에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며 발신주의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가주자지만은 이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요.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 우리의 네 번째 줄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확답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확답할 수 없고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 예컨대 있죠.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만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회와 거절권이 있는데요. 자, 16조 보시면 1항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자, 계약이죠.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철회나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인 경우죠. 악의자는 철회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2항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 전에는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악의자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악의자도 가능을 합니다. 확답 촉구에서도 이런 말이 없었죠. 악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악의자가 안 되는 것은 철회권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항 보시면은 전 2항의 철회나 거절 의사 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법정 대리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법 조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법 조문은요, 그 법 조문 내용을 밑에 풀어놓은 것이고요. 결국 그 내용은 54페이지에는 표만 잘 기억하시면, 표만 잘 해석해가지고 법 조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고권, 그러니까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을 인정하면서요. 동시에 또 하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또 하나 제도를 두고 있는데 54페이지 보시면은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핸드폰 가게에서요. 핸드폰을 팔 때도요. 미성년자가 오게 되면 안 팔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부모 동의서 가져와라. 아니면 부모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이지 그냥 팔게 되면 취소를 해버리면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 안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부모 몰래. 그래서 부모를 데려와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부모를 데려오면 부모가 안 사준다는 거죠. 동의서도 안 써주고요. 자기는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은 단독으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의 동의나 딜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부모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자 오게 되면 안 파니까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사수를 씁니다. 사수는 이제 속임수가 됩니다.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예비군 복장, 군복 하나 입고요. 예비군 복장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수염도 좀 길고 한 다음에 그래서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물건을 삽니다. 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도 하고요. 뭐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성년자, 이제 노숙하게 보이는 거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속임수까지 썼기 때문에요, 이 사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성년자로 보인다는 거죠. 물건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번 하루 사용해보고는 저 미성년자니까 이거 환불할래요, 취소할래요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사술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미성년자라는 걸 전혀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사술, 속임수까지 쓴 미성년자에게도 이렇게 취소권을 인정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요, 이제 속임수, 어느 정도 속임수를 쓰게 되면은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요, 좀 나뉩니다. 속임수를 썼을 때는 상대방을 오히려 보유하고 이 사람의 취소권을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속임수가요, 소극적 속임수를 썼어요. 소극적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애들이 화장을 하고 군복을 입어도 애들은 티가 나죠, 미성년자. 그래서 너 미성년자지? 하고 물어봤어요. 미성년자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취소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수를 썼는데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전 미성년자 아닌데요. 나이 21살이에요. 뭐 군대도 갔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언어적 속임수예요. 언어적 속임수만 썼을 때요. 자, 언어적 속임수만 썼을 때 이런 경우에도 사술로서 사술이 해당되기 때문에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 몰래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동의를 해줄 것 같으면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 데리고 와서 동의서 가지고 법률행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대리를 안 해준다든지 하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법률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언어적 속임수, 미성년자라고, 너 미성년자지 그랬는데 네, 저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물건 안 팔 텐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부모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미성년자지라고 했을 때 저 미성년자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해서 동시상영 이렇게 있습니다. 동시상영은 미성년자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가지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씁니까? 극장 중에 너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저 미성년자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요, 이 정도 속임수는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속임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까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부모나 동의나 대리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동의나 대리해주면은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동의나 대리가 없어서 단독으로 이렇게 몰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언어적 속임수에 대해서까지 속임수를 봐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요, 언어적 속임수, 이것은요, 속임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담배 팔 때 미성년자 담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21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말만 듣고 그래 미성년자 아니네 해가지고 담배 팔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요, 언어적 속임수는요, 속임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극적 속임수, 언어적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인지.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증을 내놔봐라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미성년자가 민증을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어요. 적극적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로는 서류 같은 걸 위조를 했다는 거죠. 위조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조.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위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동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서를 위조를 했어요. 위조라는 것은 부모 모르게 부모 이름 쓴 다음에 동의서에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부모 모르게 부모 명의를 함부로 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조라고 합니다. 위조. 다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위조를 했어요. 자, 서류까지 위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증을 정교하게 위조까지 했으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봤더니,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이 사람이 성년자로 나오더라 이거죠. 18인데 21살로 정규하게 위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할 건 다 했던 거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였던 거죠. 이런 것을 속임수라고 봅니다. 이러면은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언어적 속임수 정도로는요, 상대방을 그렇게 강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정도 됐으면요, 이것은 적극적 속임수로 보고 상대방을 이제 보호할 필요 없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어쩔 수 없죠. 민증을 봐도 성년자로 나오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렇게까지 한 소유까지 위조한 미성년자 측을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지만 유동적 유효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는요, 바로 적극적 속임수, 이렇게 위조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적극적 속임수로 봐서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판례의 내용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조 보시면요. 자, 보죠. 1항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고 했어요. 이때 여기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자, 피성년 후견이 모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 다 위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능력자로 보이잖아요. 능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2항 보시면은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여기는 성년 후견인은 제외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되고요. 속임수로서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대요. 자, 1항에서는요. 능력자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했을 경우에는 사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2항에서는요. 능력자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어요. 동의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1항에서 능력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동의가 있다라고 믿게 했을 때 동의가 있으면 단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있으면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가 있어도 단독을 할 수 없는 자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이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만 제한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 이럴 경우에도 이제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요건에서 속임수가 이제 능력에 대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능력자로 믿게 하든지 아니면은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방가루 2번 보시면 속임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속임수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판례는요. 이때 속임수, 이거 중요합니다. 속임수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뭐 주민등록번, 뭐 주민등록증 이런 위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위조하여 상대방에게 제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라는 것을 위증케 하는 것과 같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망, 자 적극적 기망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위조 같은 것이 이제 적극적 속임수, 적극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지 자기의 연령을 21세라고 사기라는 겁니다. 기망, 사언한 경우나 단순히 자기를 능력자라고 칭한 것, 언어적 속임수만 썼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요, 사술, 즉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임수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제 오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적극적 속임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신을 하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취소권이 그 효과로서 배제가 된다. 즉,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제도에서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그리고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에 따른 이제 취소권의 배제 제도를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5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제한 능력 제도가 이제 모두 하고요. 모두 끝나고 행위 능력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소는 우리 조금 이따 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끝났기 때문에 주소 파트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주소, 부재 실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